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 대발. 안녕하십니까. 조기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주입니다. 우리 승주 씨는 사실 노동 문제를 가지고 우리 팟캐스트 진행하는 것이 생소했을 텐데 네. 어떠셨나요? 일단 저희가 발을 들이긴 했어요.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걱정이 한가득이다. 이런 후문이 들려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다들 이 팟캐스트 방송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또 이거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야? 또 뭐 조경 또래 금방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참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웃어야 하나요? 울어야 하나요? 저희가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언제 잘릴까 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소장님? 근데 이제 막상 방송을 해보니까 요게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팟캐스트를 잘 또 우리가 키워야 된다. 네. 이 팟캐스트의 관심과 또 애정을 더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청취자 여러분들 한두 번 듣고 끊지 마시고요. 제발 계속해서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녹음이 나가고 나서 많이 바뀌셨네요. 갑자기 청취자들께 부탁하는 읍소 전략으로 바뀌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부탁드립니다. 들어요. 네, 자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신감 재충전하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시죠.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팍팍 우리 에너지 채워서 우리 김승주 씨 힘차게 출발합시다. 출발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트렌디한 수다로 푼다. 내일 이슈의 히로인 연윤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동 속의 참언론, 매일 보는 매일노동뉴스의 연윤정 기자입니다. 네, 낭낭한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연윤정 기자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우리 팟캐스트 방송 이후에 혹시 방송을 들으신 우리 주위 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두근두근두근. 네. 저는 평소 청와대 출첵을 잘 하고 있고요. 네. 처음 이제 회사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반응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네. 망하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이제 듣고 나서 생각보다 잘했다라는 격려가 좀 이어져서요. 네. 그래요? 네, 조금 제가 길을 약간 펴고 있습니다. 첫 방송에 수훈 선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변에서 염려하실 이유가 없죠. 그럼요. 예.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이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느끼셨나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연 기자님이 처음 소개하실 때 목소리 힘이 조금 더 들어갔어. 그래 첫 시간보다. 오늘 좀 그러네요. 어깨 힘도 들어가셨네 보니까. 자, 그럼 기대하면서 연윤정 기자님이 준비한 내일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예, 한 주간의 노동계 이슈. 연 기자님, 우리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노동헌법입니다. 사실 최근 가장 뜨겁다라고 하는 사회 이슈인 개헌이죠. 이 개헌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30년 만에 개헌의 시간이 다가왔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 말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개헌안 보고서도 내놨습니다. 노동권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노동계도 노동헌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3월 26일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3월 20일 SBS 뉴스. 청와대가 오는 26일에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순차적인 공개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발의는 물론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규정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 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근데 정작 국회는 개헌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강한 불만도 표출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야당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현재 여야는 개헌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특히 보수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6월 개헌은 어렵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노동권, 이 노동헌법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개헌이다라고 공격하고 있죠. 승주 씨, 네. 지난번에 우리 윤효원 우리 훈장님께서 네. 우리 근로자와 노동자에 대한 그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일단 그렇죠.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노동자로 바뀌어야 한다. 이 내용은 명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근로자는 일을 하는 머슴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고 네. 노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포함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은 당연히 근로를 노동으로 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것을 뭐 국회에서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것을 이 당연한 헌법 개정을 네. 통과시키지 않게 하려는 정말 이 무식한 네. 네. 이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네. 정말 열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개헌을 정말 이 국가 발전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일부 야당들 국회의원들에게 노동헌법은 1차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개헌까지 남은 일정이 네. 아주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국회의 모습 때문에 제 파트너인 조 소장님이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같이 국회만 화가 나요. 생각하면 정말 아주 그냥 뚜껑이 아주 그냥 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도 국민들도 이념 논쟁은 이제 진짜 지겹다, 지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 기자님, 노동계는 이런 모습들을 두고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노동계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노동권 강화 조항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된다. 네, 라는 입장이죠. 네. 네, 마침 양대노총 위원장은 4월 3일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대통령 개헌안이 기존보다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양대노총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고 또 노동자 이익 균정권 그리고 경영 참여권을 헌법에 담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이 기존보다 진일보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사실 자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양대 노총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제 담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헌법 개정이 지금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이 국민 투표에 붙여지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또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이현주 기자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서 네, 실제 국민투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고요. 네. 네, 노동헌법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답답하네요. 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네. 마냥 대치만 하며 보내기도 어려울지 않을까. 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진짜 네.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연 기자님? 두 번째 키워드는 적폐청산입니다. 3월 28일 KBS 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비선 조직을 만들어서 노동계에 압력을 넣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년 8월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시장 개혁 상황실이 설치됩니다. 직제상은 고용부 차관 직속 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지위에 있는
비선 조직이었습니다. 1년간 유지된 이 조직은 노동 관련 TV 토론의 주제 선정에도 관여했습니다. 보수 청년 단체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5년 한국노총이 노사정의를 탈퇴하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쌓이고 쌓인 관행이나 부패, 비리 같은 걸 의미하는 적폐. 사실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아마 지겹도록 많이 듣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노동부 적폐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에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위해서 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개혁위는 이제 외부 전문가와 학자를 중심으로 이제 꾸려졌고요. 지난 5개월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권력 개입과 외압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민낯이라는 노동부의 적폐 좀 듣기 두렵기도 하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요 골자는 박근혜 청와대의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비선기구인 노동시장 개혁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대 지침과 성과 연봉제를 밀어붙였고 특히 한국노총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해서 노사정의 복귀를 압박했다고 하네요. 네, 또 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출신 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 등 보수 청년 단체를 동원해서 야당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고요.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88억 9천만 원을 전용해서 노동개혁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이디어였다고도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 기금으로 노동개혁을 홍보를 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노동개혁을 했던 그런 내용들인가요? 2015년 8월 7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조를 압박하자는 취지이므로 노동단체를 자극해서라도 메시지 창출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갑중의 갑 기득권 노조, 10%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같은 기획기사 그리고 카드뉴스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국고 보조금이 중단됨으로써 소장님이 일단 해야 할 일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중단된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한국노총에는 네. 사실 지역별로 노동상담소가 있습니다. 노동상담소는 우리 팟캐스트에도 박덕수 소장님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라든가 각종 이제 억울한 그런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각종 이제 그 노동법 교육이라든가 또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 교육. 사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이 노동자들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하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하는 노동상담소의 예산을 중단하면서 이 업무를 하지 못했던 경우가 발생을 했던 거죠. 아니 어찌 보면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상담도 하고 조언도 듣고 이러면서 해결해 나가는데 그런 싹부터 좀 자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노동운동을 저해하기 위한 악질적인 그런 비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더불어 이 노동계 블랙리스트 존재 가능성 그러니까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었던 그런 정황도 드러났다면서요? 맞습니다. 개혁이 발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 6년간 303개 조직 592명의 고용보험 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는데요. 네. 노동부 안팎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민간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자료가 국정원으로 대거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하네요. 국정원으로요? 네,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한 문학의 블랙리스트 9,743명은 분야별로 분류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정보였다는 건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기업과 민간기관을 특정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수집했다는 점은 무척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밝혀진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충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조사 결과 뭐 밝혀진 사실들도 있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네, 이기권 전 노동부 장관 등 노동부 핵심 인사들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혁위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이 비선 기구였던 이 상황실 운영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김현숙 전 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네.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이번에 거론되지 않은 이기권 전 장관을 비롯해서 핵심 인사들이 드러나게 될지 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가 완전한 적폐청산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이를 계기로 노동부가 거듭나고 불합리한 고용노동 행정을 개선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기억의 복원입니다. 기억의 복원 무슨 의미일까요? 네. 영화 제목 같은데요. 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레드 아일랜드, 동백꽃. 동백꽃. 네. 이게 혹시 그럼 제주 4.3 혹시 70주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레드 아일랜드는 빨갱이 섬으로 불리게 된 것을 의미하고 동백꽃은 또 4.3의 상징이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네. 아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제주 4.3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월 2일 YTN 뉴스. 제주 4.3 사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네네.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왜 이 사건만 사건이라고 칭하는지 이 부분까지 좀 워낙 설명을 해주시죠. 길었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47년 3.1절에 일이 터집니다. 기마경찰에 의해서 3.1절 행사를 구경하던 어린이가 밟혀서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화가 나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폭동이다라고 판단하고 경찰들이 발포를 해서 6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1년간 민심이 소용돌이를 치다가 48년 4월 3일 새벽에 이번에는 또 이제 이 무장대라고 하는 좌익 청년들이 우익 인사들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러면서 좌우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정부 차원에서 엄혹한 탄압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좌익 색출이라는 이제 명목하에 양민 학살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벌어지는데 이 결국은 계속 군대가 가면서 토벌을 한 결과 제주도민들의 10분의 1의 인구 14,000명이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4.3 특별법에서는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기간 동안 제주도민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무려 희생자의 86%가 군경 토벌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었다는 점이에요. 와. 네, 어떤 의미냐면 네. 바로 국가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점이었죠. 네. 4월 3일 아주경제 유튜브 영상 제주 4.3 생존자 홍춘호님의 증언. 아시날 죽여놓고 그 사람들 무들에 올 거라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이 4.3에 대해서 어떤 정치 논평에서는 동서고금 유례 없는 홀로코스트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규명해야 될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실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민들이 희생을 당하셨네요. 꼭 진실된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주 4.3 이 관련해서는 우리 윤효원 우리 훈장님께 우리 노동 잡서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연 기자님 그 전에 평화기행 다녀온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번에 70주년 맞아서 지난 3월 말에 직접 제주도에 평화기행을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기 전까지는 4.3에 대해서 다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특히 당시 그 생존자를 직접 만나서 당시 상황을 직접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이 컸고요. 네. 정말 모르는 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으로서 이 4.3을 제대로 알리는데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을 했죠. 네, 우리 모두가 좀 함께 알아가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노동계 기념 행사도 좀 많습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도 매년 이 제주 4.3을 맞이해서 평화학교를 개최해 왔었는데요. 올해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유적지를 기행하는 그런 평화학교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70주년이 더 의미가 있었던 건 대통령의 참석과 진상규명 약속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에서 열린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는데요. 국가폭력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유해 발굴 사업 지속, 배상 보상과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입법 사항에 대해서 국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추념식이 방송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약속 하나하나를 말할 때마다 유가족들이 박수를 치면서 반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4월 3일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영상. 70년 전 이곳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할 세월 동안 제주도민들의 마음 속에서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이념이 드리었던 적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인간의 존엄함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사실 아직 이 제주 4.3 그 뒤에 붙는 이름이 없거든요. 어찌 보면 그 정도로 외면받아 왔었던 역사가 아닐까 이런 좀 안타까움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제주 4.3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 제주 4.3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뒤에 붙는 이름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름을 찾겠다는 정명 운동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특히 우리 노동자는 제주 4.3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하루빨리 제주 4.3 뒤에 정말 제대로 된 이름이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똑 부러지게 우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연 기자님, 우리 팟캐스트 방송 축하해 주시지 않겠어요? 네, 어떤 걸 축하해야 되죠? 왜 갑자기? 드디어 우리 방송 첫 회 만에 이제 광고가 벌써 들어왔습니다. 언빌리버블. 네, 진짜로 너무 기쁘네요, 정말로. 제가 제 후배들하고 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저희에게 있어서 건물주보다 높은 것은 광고주다. 이런 이야기를 광고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슈 속에 우리 노발대발 이슈까지 살짝 끼워서 잠시 자화자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우리 연 기자님 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바쁜 와중에도 알차게 이 시간 채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핫한 노동계 뉴스를 잘 챙겨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연 기자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하나, 둘. 뭐 하세요, 소장님? 내가 말이죠. 마라톤 대회를 나가야 해요. 5월 1일 한국노총 마라톤. 참! 노동존중 사회 실현, 안전한 일터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5월 1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접수는 노동절 마라톤 대회 사무국으로 4월 17일까지 잊지 마시고요. 검색창에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검색해보세요. 5km 가족 걷기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데려올까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부터 합시다, 조 소장님. 상담 노동자도 뛰면서 상담합니다.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 대회. 아자!